4.19 재보선 하루하루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동교동계가 선당후사를 내세우면서 재보선 지원 유세에 나서겠다고 결의했고요. 예, 권노갑 고문이 직접 움직인다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박지원 의원도 지원에 나서겠다고 그랬습니다. 새누리당도요, 김무성 대표가 전면적으로 이 선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정현 최고위원, 선거 지원 유세에 정말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아예 서울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에 앞으로, 선거 끝날 때까지 참석 못한다, 이러면서 배수진을 치고 지금 뛰고 있어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한 심판이다. 이번 선거의 의미를 이렇게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이정현 의원을 좀 직접 전화로 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현입니다. 선거 지원에 적극 나서셨더군요. 그거야 이제 당 최고위원이기도 하고, 네. 또, 제 지역구가 있는 전남, 광주 쪽에 보궐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판세는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글쎄, 우리 지금 광주의 경우에는 누구나 예상했듯이 다소 새누리당 후보가 아직도 고전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다만 제가 이제 처음 순천에서 시작할 당시에 5.4%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정성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한 13%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여건이나 환경은 유권자들이 조금 예전과 다르다고 하는 분위기도 있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광주, 서울은 해볼 만하다. 출발로만 보면은 나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다른 지역은 어떠십니까? 최고위원이시니까 대략 파악은 하고 계실 텐데요. 만만한 지역이 없죠. 전부 다 대부분의 지역들이 4개 중에 3개가 본래 야당 지역이었었고 더구나 2개 하나그라고 이제 서구 을의 경우에는 30여 년 동안 계속 야당이 계속 당선돼 왔었던 지역이고 또 성남의 경우에도 워낙 좀 어려운 지역이긴 하지만은 우리 신상진 후보가 아주 젊은 의사 시절부터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많은 주민들과 부대껴 왔기 때문에 다소 개인적인 그런 노력으로 상황이 좀 좋아지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만한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인천 서강화을은 여당 강세 지역이라고 분류가 됐었는데 의외로 혼전이더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유권자의 변화이고 요즘의 선거의 추세인 것입니다. 어느 지역도 이제 유권자들이 만만하게 그렇게 무조건 찍는 그런 선거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쉽지가 않아서 김무성 대표가 아마 어제 저녁일 것입니다. 거기서 주무시면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곳이 한 군데도 없다. 이게 최근의 선거 양상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4.19 재보선의 의미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총선,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총선이 아니고 몇몇 지역에 대한 보궐선거입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로 의미를 부여를 하자면 우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권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지금 국민들의 한 다수의 사람들이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만은 정치권이 이견 없이 좀 추진을 해라 하고 하는 이런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문재인 대표님께서 이끌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는 실시를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을 정도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국민 앞에서 합의했었던 것들을 깨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치권이 입만 열면 개혁을 얘기하고 입만 열면 국민을 얘기하고 입만 열면 재정 부족한 것을 어떻게든지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충당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네. 이렇게 뻔하고 이렇게 온 국민들이 다수가 바라고 있는 이런 개혁조차도 협조를 안 하고 협력을 안 하고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궐선거 몇 개 안 되는 지역에서 치러지는 이런 선거에서만이라도 국민들께서 네. 한 번 정도 그러한 야당에 누구를 하겠습니까? 지도자를 심판을 해야 되죠. 그래서 문재인 후보에 대해 심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취지인지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래도 이 공무원 연금 개혁 그러면은 역시 개혁의 주체는 정부와 여당이어야 되니까 이 연금 개혁이 늦춰지는 데는 1차적 책임이 정부 여당한테 있는 거 아닌가요? 하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이렇게 또 야당들에게 같이 합의까지 하고 네. 또 시한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결국 아무리 빠른 마라톤 선수도 100m 선수도 누군가가 발목을 잡고 있으면 그렇게 달리기를 잘하고 달리고 싶고 뛰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운동선수가 어떻게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발목을 잡는 데는 어떤 장사도 배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문재인 대표 심판이다 이렇게 지금 성격 규정을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적어도 보궐선거 이 시점에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계획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로 하는 계획이 말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협조할 거든 협조하는 그러한 야당 특히 국정에 대해서 또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조차도 어떤 정치적인 그런 욕심을 가지고 협조를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국민들이 경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을 심판론도 제기하셨는데 이게 이제 지금 선거구 재보궐이 광주 서구 을 지역 또 서울 관악 을 지역이라서 아마 을을 쓰시는 것 같은데 이 지역이 새정치민주연합 쪽이 30년간 독점했던 지역이다. 이제 심판하자. 이런 주장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순천하고 곡성에서 당선이 되고 나서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자주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80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국회의원 처음 봤다. 이런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 처음 만나봤다.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유권자가 무섭거든요. 네. 그리고 유권자가 고맙거든요. 유권자에게 당선을 시켜준 유권자들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국회의원. 그리고 또 유권자들이 무서워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틈만 나면 지역구에 내려가서 민원 현장을 둘러보고 어려운 걸 찾아대고 마을 회관에서 자고 이장집에서 밥 먹고 그리고 또다시 민원 현장을 찾아가면서 수도 없이 유권자들을 만나고 대변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치인 국회의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유권자들을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세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고개를 더 숙이게 되고 그리고 또 더 잘 받들려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30여 년 동안 두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관악 을도 그렇고 특히 광주 서구 을의 경우도 그렇고 정말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어떤 사람을 공천을 하든 어떤 상황이 되든 이분들이 그 공천만 받으면 그저 개표 시간만 앉아서 기다리면 되는 그런 선거를 치러온 이분들에게 유권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사람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표 찍는 그러한 사람들로만 여겨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역 발전에 대한 도움도 안 됐고 또 유권자로서 대접을 받지도 못해 왔었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1년짜리입니다. 이번에 1년짜리 이번에 한 번만 정말로 한번 30년 권력을 심판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30년 권력에 대한 심판. 이게 선거의 의미고 이게 유권자로서의 존재의 이유고 유권자가 스스로 대접받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지역 발전도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늘 하는 논리가 그렇습니다. 30년 동안을 한쪽 날개가 없이 한쪽 날개로만 나는 새가 어떻게 창공으로 높이 올라가서 뒷권을 바라보고 먼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식으로 큰 새로
큰 정말 경쟁력 있는 새로 클 수가 있겠는가. 알겠습니다. 어떤 아무리 보기 좋고 먹고 싶은 먹이가 있어도 한쪽 날개로 나는 새가 양쪽 날개로 나는 새에 비해서 그 먹이에 도달하는 그러한 것이 쉽게 되겠느냐. 알겠습니다. 정말 제발 이번에만은 양쪽 날개로 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호소를 드립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이야기는 영남 지역 대부분의 지역에도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새누리당 말씀 잘 하셨습니다. 예. 잘 알다시피 경상남도도 영남입니다. 그렇죠? 예. 그쪽에서는 김두관 도지사가 지금의 야당 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새정치에서 야당에서 도지사도 나왔습니다. 그랬죠. 광주 전남 전북에서 도지사 나온 적 있습니까? 문재인 대표님을 포함해서 부산에서는 야당 의원이 연달아서 내리 3선을 하는 국회의원도 있고 김해도 있고 부산도 2명이나 있고 잘 알다시피 대구에서도 김부겸 씨가 제가 봤을 때는요. 다음번 선거에서 김부겸 씨가 매우 유리합니다. 제가 지역을 한번 돌아봤는데 대구에서도 굉장한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39.7%를 얻었지만은 김부겸 씨는 대구 가가지고 43%까지 얻었습니다. 자기 지역에서는 47%까지 얻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모두가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변하면 나도 변한다가 아니라 이번에 광주 서구에서 한번 유권자의 힘, 유권자의 무서움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동교동계가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선다. 권노가 고문이 직접 나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야당 사정이니까요. 그건 누가 나서고 안 나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한번 보십시오. 정동영 후보님이나 천정배 후보님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을 하고 출마를 했다. 그분들도 뻔히 알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분산이 되면 일반 후보자 같으면은 여기 가면은 이렇게 분산돼서 나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걸 상식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나 관악을과 광주 서구 을은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 누군가가 나가면 또는 그쪽에서 몸담았던 사람이 나가면 무조건 찍어줄 것이라고 하는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근거도 없습니다. 지역의 발전에 기여한 바도 없습니다. 그저 나가면 찍어줄 것이다. 거의 아주 찍어주는 기계로 생각할 정도로 유권자로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오만 방자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사실 지금 지원을 한 해 만에부터 시작해서 누군가는 탈당해서 나가가지고 그렇게 해도 자기들이 이긴다고 나가는 그런 것 자체가 지역의 유권자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조약돌이나 동전처럼 생각해가지고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면은 내가 손 내밀면 나를 찍어줄 것이다. 이런 오만과 자만이 아니고는 상식을 가진 정치인 같으면 분산하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알면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것은 그냥 내 영역이고 이 사람들은 이유 없이 찍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이쪽도 저쪽도 하는 것입니다. 동교동계가 어떻게 한다 또 뭐 누군가가 지원한다 만다 이런 말 자체가 나온 것부터가요. 지역민들을 정말 너무 우습게 알고 정말 지역민들은 유권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주인이고 유권자는 심부름꾼이고 머슴이고 그냥 붙잡는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오만 방자함이 아니고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 자체가 심판 대상인 겁니다. 예.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좀 입장을 듣고 싶네요. 홍준표 경남지사 무상급식을 선별급식으로 전환하는 무상급식 중단 조치를 내려서 논란이 많은데 그 홍준표 지사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셨더라고요. 그런 것은 적절한 저는 그 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지지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내가 그때 말했던 의미는 무상이 너무 남발되면 안 된다. 우리나라 재정의 형편도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은 뭐 옷도 무상으로 좀 사주고 신발도 무상으로 좀 사주고 안경도 무상으로 좀 사주고 그렇게 하지 뭐 때문에 골라서 무상을 합니까? 저는 무상을 누구든지 어떤 정당이든지 입에 바르게 당장에 선거 때 도움된다고 해가지고 무상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지 제가 누구를 지지하고 말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의도를 알면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요? 무상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 세 부담에 대한 그런 것은 전혀 고려도 하지도 않고 정당이 그런 식으로 선심 행정을 하고 인기영합 행정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 언론에서는 뭐 홍 지사 지지 입장이다 이렇게 그 보도가 돼서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래요. 이 지금 4월 국회가 이제 막 시작됐잖아요. 네네. 근데 이 여야 지도부들이 다 선거 때 이 뭐 선거 지원 유세 당장 저 의원님도 최고위원이시지만 이제 지원 유세에 올인하고 계신데 이 4월 국회에서 다뤄야 될 현안도 만만치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선거를 이렇게 지휘를 하더라도 또 당 대표를 포함한 원내대표단들이 그 국회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상의를 하고 수시로 협의를 합니다. 다른 모든 걸 떠나서 야당도 공무원 연금 계획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 입장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잘못만 잡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한다면 4월 국회는 굉장히 성공적인 국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 민생과 경제 살리기, 국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발목 잡지 않는다는 인식만 딱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정치적인 쟁점이 있는 부분은 논쟁을 하고 뒤로 밀어서 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도대체 국민 먹고 사는 문제를 붙잡고 있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법관 그가 청문회도 어떻게 국민들 다 지켜봤겠지만은 그렇게 몇 달 동안을 안 해주고 대법원에 공백을 뒀지만은 어저께 아무 문제도 제기를 제대로 못하고 결국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법, 부동산 3법 통과시켜놓으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꿈틀을 그리면서 또 다른 분야에 있어서 경제 어떤 활성화나 움직임이 보이고 있듯이 좀 야당이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선거와 별도로 야당만 협조하면은 국회는 잘 돌아간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민생에 관해서는, 경제에 관해서는,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